통제 불능의 만취 운전자가 두 자매를 들이받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젠장, 나 잡히는 거야? 네가 뒷좌석에 있을 때 말이야. 아, 젠장? 그 충돌로 한 자매가 다쳤고 다른 자매는 숨졌어요. 이 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어디서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는 로우 앤 크라임이며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목격자들은 이 차가 멈추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법의학자는 차량이 피해자를 칠 때 최소 시속 80마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가 치였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나요? 이 순간은 바디캠 영상에 찍힌 끔찍한 뺑소니 사고의 여파를 보여줍니다. 2024년 9월 22일이었어요. 델리시아와 탈리스 던모어 자매는 밀워키의 노스 76번가를 건너려 했어요. 그때 흰색 차를 탄 운전자가 거리를 빠르게 달려왔어요. 두 자매 모두 그 차에 치이고 말았죠. 밀워키 카운티 검시관은 그 차량이 시속 약 80마일로 탈리스를 치고 그녀를 75피트 날려 보냈다고 했어요. 그 사고로 탈리스는 즉사하고 언니 달리샤는 중상을 입었어요. 목격자들은 흰색 차량이 사고 후 북쪽으로 도주했고 운전자는 자매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운전자가 차를 두고 다른 차 조수석에 탔어요. 아, 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네. 부디 그 사람들이 뭔가 알려주길 바랄게요. 저는 제 아들을 아무와도 혼자 두기 싫어요.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해도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조수석에 있던 여성은 경찰에 의해 스테파니 사익스로 확인되었고 나중에 경찰이 찾고 있던 용의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민주당이야 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민주당 편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어요. 백인들이 장기를 위해 그들을 납치하는 걸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음모론이라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차로 다시 돌아가셔야 해요. 제가 제 차 타야 한다고요? 거기로 다시 들어가세요. 가시죠, 여러분. 지금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원했다면 나는 말했어요. 나한테 다시 오라고 그냥 엄마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불어. 그들은 네 그냥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차를 옮겨. 괜히 끼어들지 마.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옮겨야 하죠? 제가 보려고 하는데. 제 집으로 가요. 주차할 데 없죠? 하지만 여기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그녀의 휴대폰으로 가세요. 나가세요. 그녀가 나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님. 맞아요. 가방 거기 두실래요? 뒷좌석에 태워드릴게요. 이런, 나 잡히는 거네. 뒷좌석에 계실 때요. 아, 이런. 뒷좌석 타기 전 수색할 거예요. 알겠죠? 저쪽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구금되는 거죠? 알겠어요. 왜 제가 구금되는 거죠? 죄송한데 성함을 못 들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분명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구금되고 있으니까요. 흑인들이 폭력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수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을 순찰차에 태울게요. 알겠죠? 제 권리는 중요하지 않죠? 흑인들이 돌아다니고 여기서 당신을 확인할게요. 알겠죠?
진짜 앞에서 저를 수색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해야 해요. 아니, 카메라 앞에서 날 수색해야 해. 불어. 우리 카메라 전부 꺼졌어요. 알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하세요. 카메라 바로 앞에서요. 저는 뭔가 당한 기분이에요. 이봐요, 진정하세요. 알겠죠? 카메라 앞에서 하세요. 부인, 저는 당하는 기분일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저를 침해하시는 건가요?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제 팔에 하나일 뿐이에요. 발을 벌려주세요. 발을 벌리세요. 아니요, 저는 안. 발을 벌리세요. 지금 제 질을 만지고 계신가요? 발을 벌리세요. 그건 네가 마치.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녀가 저를 침해하고 있어요. 제 질을 만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녀가 제 질을 만지고 있어요. 제 질을 만지면서 수색을 하는 건 불편해요. 그걸 수색이라고 부르죠. 그럼 당신은 해. 편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제 권리에 어긋나요. 알겠어요. 신발 벗어야 해요. 신발 벗어야 해요. 알겠죠? 왜냐면 너가 여성의 질이니까 너가 아니 난 신경 안 써. 알아. 넌 백인 남자 밑에서 일하는 게 더 좋잖아. 아니 그녀는 알겠어요. 신발은 벗으세요. 신발은 뒤에 두세요. 스테파니는 자신이 피해를 줬고 삶을 망가뜨렸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해요. 탈리스 던모어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언니 델리시아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에 따르면 스테파니는 여러 번 음주운전 테스트를 받았지만 경찰에게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혈액 검사를 거부했지만 판사영장 후 혈액이 채취됐어요. 독성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즉 BAC는 0.81로 법적 기준을 약간 넘는 수치였어요. 몇 시간 후 스테파니가 술에서 깬 오후 5시 55분 그녀는 형사와 대화할 시간이었어요. 스테판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무슨 이유로 체포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스테파니의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해요. 2009년 10월 7일 스테파니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녀는 같은 혐의로 2011년 2월 22일, 2011년 3월 21일, 그리고 2012년 8월 24일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뺑소니 사고 당시 그녀는 면허에 제한이 있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를 초과하면 운전할 수 없었죠. 저는 201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번 적발됐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꺾여 에라 모르겠다 형이라고 했어요. 아직 다시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어요. 알겠죠? 지금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걸 해결해 봅시다. 알겠죠? 분명히 감정이 있었던 게 보여요. 맞죠? 네, 망친 것 같아요. 제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경찰관들에게 물었지만 제대로 답해주지 않고 뺑소니라고만 해담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걸 같이 알아봅시다. 알겠죠? 우리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알겠죠? 당신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말씀드렸듯 당신은 나쁜 사람처럼 안 보여요. 어젯밤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체포했을 때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그 순간까지 기억이 없었고 엄마와 채 있었고 차가 망가진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왜 체포됐는지 궁금했는데 누가 뺑소니 사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뺑소니 사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맞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그게 뭐였죠? 경찰서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런 일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고 저희가 마신 건 거의 더블샷이었어요. 어제 술 마셨다고 하셨죠? 저희는 대략 7시쯤에 시작했어요. 7시요? 맥주요? 어디서요? 집에서요? 당신 집에서요? 응. 그린트리에서요? 응? 알겠어. 뭐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끔 격주로 그렇게 해? 그냥 바비큐하고 먹고 그래. 알겠어. 그 사람들은 술을 마셔. 그리고 음식도 먹어. 내 사촌이야. 어제 집에 있던 사람 누구야? 내 형제들과 사촌이었어. 네, 형제. 그래. 그리고 내
형제.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아들의 누나라고 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7시라고 했죠. 당신이 간다고 했죠. 맥주 마신다고? 오델로에서였어요. 또 뭐 있었어? 병맥주야, 캔이야? 유리병이었어요. 병기요? 뿡! 몇 병이나 마셨어요? 아마 2~3병 정도요. 두세 병이요? 네? 맥주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것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 다른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데려왔다고 하셨죠? 테킬라요? 그래요. 아직 그린트리 집에 있을 때요? 네, 거기서 바로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바로 샷을 마신 거예요? 계속해서 샷을 마셨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취하게 만든 거군요. 몇 잔이나 마셨어요? 저도 잘 몰라요. 병이 거의 다 비었어요. 병이 몇 개나 있었어요? 5분의 1짜리 하나랑 파인트 2개요. 데킬라요? 네. 알겠어요. 혼자 그렇게 많이 마신 건 아니죠? 아니요, 안 그랬어요. 알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걸 했어요. 알겠어요. 오델 맥주 두세 잔 정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최소한 5잔은 샷으로 마셨어요. 데킬라 샷을 최소 5잔 일반 샷잔으로 마셨어요. 아니요, 이 정도로 컸어요. 더블 샷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거죠. 보통은 정신을 잃는데 평소에는 차 같은 데는 안 가니까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럼 뭔가 일이 있었던 거네요. 저게 당신 차예요? 네. 알겠어. 그러니까 분명히 차에 있었고 사고였던 거죠. 네. 모든 게 영상으로 찍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사고 후에 당신 차가 추적당한 것도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알겠어요. 저 사람은 누구죠? 저게 저예요. 그게 너 맞지? 이게 너희들이야. 아, 내 차 운전석에 있는 거. 아, 알겠지? 좋아. 분명히 내 차가 사고에 연루됐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맞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한 적 있어? 아니, Involved in an accident? 나는 기억도 안 나. 알겠어. 여기가 바로 너는 78번가 78번가랑 그린 그랜트 그린 트리 근처에 살지? 여기는 76번가야. 내 차가 76번가랑 굿 호프에서 달리는 게 영상에 찍혔어. 알겠어. 그리고 차 안에는 다른 아무도 없었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스테파니는 그 치명적인 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 게 많다고 말해. 운전한 것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것도, 차를 세우지 않은 것도, 그리고 두 자매를 치던 순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그저 길을 건너려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야.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에 타서 운전하기 시작한 거야? 저는 깨어나지 못했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으로 몇 번이나 걸렸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였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차를 들이받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어젯밤 집 나간 건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고에 연루됐다고 말했다고 해서요. 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사고가 났다고 누구에게 말했다고 기억나세요? 분명히 엄마가 거기 계셨으니까 아마 엄마한테 전화했겠죠. 잠깐만요. 그분이 제 어머니세요. 그분이 내 어머니라고? 그런데 난 그게 기억이 안 나.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순찰차에 타서 엄마를 향해 떠난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에 유리 조각이 있었잖아. 있었어? 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결국엔 차를 세우긴 했잖아. 어떻게든 차를 세운 거 기억나? 아니, 아니, 알겠어. 난 그냥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 의식이 왔다 갔다 했던 것만 기억나. 트럭에 앉아있는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모든 걸 기억하기 시작하지 않았어. 거기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니까 몇 시간이나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너는 너희 어머니 혹시 검은색 차를 가지고 계시니? 응. 알겠어. 왜냐하면 너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시라고 해.
맞아, 내 엄마가 거기 어떻게 오시겠어? 엄마가 운전해서 오셔. 알아. 그래서 내 말은 엄마가 내 위치를 어떻게 아시냐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봐.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 글쎄 뭐 네가 말했겠지.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내 엄마랑 얘기하고 있거든.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야. 내 오른손을 성경에 얹고 맹세해. 진짜 기억 안 나. 약속이야. 나는 기억을 잃는 일이 종종 있었어. 알아. 하지만 너는 그럴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변명하지 않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변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 알겠어. 있잖아.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당신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걸 봤어요. 알겠죠? 저는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리석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제 말은. 그런 바보 같은 짓, 음주운전은 몇 년 만이었어요. 어젯밤 집 나선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이 집을 나선 게 기억나지 않으세요?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혹시 경찰관들이 어머니 집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거기 계셨죠? 네? 그분들과 얘기하고 아마 당신이 나가는 것도 봤겠죠, 맞죠? 그 사람들이 당신이 나가는 걸 봤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나간 기억이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 엄마만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럼 네 엄마가 네 차를 타고 떠났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자기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죠? 네. 누군가의 차죠.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죠, 맞죠? 오랫동안 그 차를 아무에게도 안 빌려줬어요. 아무에게도 그 차를 쓰게 한 적 없나요? 오랫동안 그런 적 없어요. 오랫동안이라니 얼마나요? 몇 달이나 됐어요. 몇 달이요? 알겠어요. 그거 열쇠는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열쇠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열쇠는 하나뿐이고 당연히 그 열쇠는 당신이 가지고 있죠.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해요. 제 말은 당연히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실수한 건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랑 싸웠어요? 어디 가려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요. 저는 집에서 아들들과 있어야 했어요. 계속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과 제가 다른 사람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만 들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당신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그거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당신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운전석에서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차가 있고 목격자들도 있어요. 번호판도 찍혔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차를 찾았어요. 제가 바로 차를 세우지 않았나요? 아니요. 차를 세우지 않은 게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로 운전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알겠어요. 솔직히 그건 대답할 수 없어요. 진짜로? 약속하는데 정말 못하겠어요. 그 차 아직 그린트리 당신 집에 주차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그 차 열쇠는 당신만 가지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쯤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당신 차가 10시쯤에 영상에 찍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술을 더 샀거나 뭘 하려고 했다면 이 모든 게 바로 여기서. 이 사고가 어디서 났죠? 저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76번가 클린턴 근처입니다. 클린턴 근처요? 오토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여기가 그곳이었어요. 알겠죠? 여기에 당신 차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요. 0.8km요. 클린턴 차 여기 있어요. 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죠? 원래는 브라우니어 로드 쪽으로 가고 계셨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반박하지 않지만 맥주 두세 잔에 데킬라 더블샷 5잔을 마셨고 필름이 끊겼다고 하셨죠. 지금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두 사람을 때렸어요. 제가 두 사람을 때렸다고요? 그 사람들 괜찮아요?
경찰관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저보고 그건 뺑소니 사고였고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경찰관은 저한테 그 사람이 사망한 게 아니라 병원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건 2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술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화요일에 베네딕트 센터에서 알코올 평가를 받았고 이번 주에 가기로 했었어요. 꼭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마셔요? 그게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과거를 잊으려고 마시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는 거네요. 왜요? 모르겠어요. 당신은 혹시 가족 내력이에요? 그 얘기 들었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술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네.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특히 문제가 있을 때요? 그것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베네딕트 센터에 가려고 했어요. 집을 나설 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밖에 나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곧 1살이 되는 아기가 있어요.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술을 마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왜 나갔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독한 술을 마시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술이 있으면 저는 거절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엔 그러니까 사람들을 때렸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정말로 사람들을 때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경찰관들이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에어백이 터졌나요? 그들은 에어백이 안 터졌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내 말은 그 사람들이 그걸 믿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계속 자신이 떠난 것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만 하네요. 정말로 정신을 잃었었어요. 언제요? 열쇠를 챙기고 차를 몰고 76번 도로와 굿호프까지 갈 정도로 정신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신을 잃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때요. 그녀의 행동의 무게는 아마도 무거웠을 거예요. 그녀는 중범죄 6건으로 기소됐어요. 다음 날인 9월 23일 그녀는 다시 신문실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화재 조사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걸 전혀 기억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그들이 독한 술을 가져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밤 9시쯤부터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연달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블샷으로 마셨죠. 알겠어요. 그때 거기 누가 있었나요? 제 사촌, 제 어머니. 어머니는 술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제 형제와 사촌, 그리고 제 아들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혹시 그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아니면 뭔가를 하거나 어딘가에 가는 계획이 바뀐 적이 있나요? 보통은 그게 우리 모두 저는 집에 있고 그들은 자기 집에 가고 우리는 게임을 해요. 엑스박스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을 하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요? 네, 저랑 제 사촌은 포트나이트를 꽤 했어요. 이제는 포트나이트는 아니고 콜 오브 듀티를 해요. 알겠어요. 보통 가족 모임이 끝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네. 하지만 이번 토요일 밤에는 뭔가 달랐나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인생에서 정신 잃은 적 몇 번이나 있나요? 독한 술을 마실 때마다 거의 항상 그래요. 그런 일 자주 하시나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건 알지만 예전에 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죠. 그게 저는 막내 아들 때문에 오랫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네, 그런 문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던 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저는 보호관찰관에게 맥주를 더 마시게 되어 알코올 평가가 필요하다고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독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알코올 평가를 받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호 관찰 중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보호 관찰관이 도와주나요? 알코올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도 오랫동안 알코올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그때 메디슨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2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죠. 매일 전화해야 했고 제 색이 나오면 그들 앞에서 소변 검사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치료사와의 개인 상담이었어요. 그런 일을 도와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네. 당신과 함께 있던 흰색 아큐라가 사고 현장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어머니가 도착하셨고 당신은 차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한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집을 나간 기억조차 없어. 그러니까 네가 크리스랑 얘기한 이후로 떠오르는 게 전혀 없다는 거지. 내가 정신을 잃으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 이 작은 조각이라도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없어? 나는 오직 해결하고 싶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주는 거야. 하루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에게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있어. 크리스와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어쩌면 크리스와 대화하면서 기억의 작은 조각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 나한테 이런 일 자주 있었어. 예전에 가족이랑 싸운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이 나한테 말해줘 보야겠어. 아마 네가 못 알아본 사람이었을 거야. 그 사람들이 네 행동에 대해 얘기한 거 맞지? 그런 일 자주 있었어. 그래서 내가 술 마시는 걸 안 좋아해. 그리고 그게 안 좋은 게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 그걸 폭음이라고 하더라. 응, 맞아. 그래. 누군가 죽었다고 했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래. 난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 없어. 사고가 있었고 2사람이 다쳤어. 그 다른 사람은 괜찮아? 내가 병원에서 읽은 바로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했고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들의 부상 정도는 잘 모르겠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다르게 들은 건 없어.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스테파니 스타이크스는 재판을 피했습니다. 2015년 4월 그녀는 6혐의 중 4가지인 음주운전살인, 차량 사용,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부상 뺑소니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7월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그녀에게 2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던모어 가족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며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행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의 원인이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깊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던모어 가족이 뺑소니 사건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지 몇 주 만에 비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델리시아 던모어는 밀워키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폭스6에 밀워키 거리들이 우리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고 지금은 생존 본능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25살도 안 된 사람을 위해 부고를 쓰는 3번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델리시아 던모어 살인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체포된 이도 없습니다. 스테파니 사이크스는 위스콘신에 있는 테체타 교정 시설에서 형을 복역 중입니다. Law and Crime 에피소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